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선생님입니다. 네, 일주일이 참 빠르게 가네요. 우리가 5월 20일에 계약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5월 20일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올라가는 영상을 다음 주 수요일에 계약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내면서 숙제로 드렸던 건 이 양적 관계 단원을 이제 다 하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라는 건 몰수비와 같고요. 몰수비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수비 와도 같겠죠. 뭐 분자수비라든가 아니면 화합물의 그 개수비라든가 이런 것과도 같고요. 이게 만약 기체라면 부피비와도 같다. 하지만 이건 질량비와는 같지 않고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화학적인 공정을 할 때 필요한 양들이라든가 아니면 발생할 양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여기가 40페이지고요. 40페이지를 보면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합성 반응식을 보고서 암모니아 1톤을 생성하려고 할 때 질소가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이 약간 옆으로 해놨는데요. 요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오른쪽에 쓰면서 볼게요. 먼저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을 주고 암모니아를 1톤 생성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톤이 얼만큼이죠? 이 1톤은요. 10의 3승 킬로그램입니다. 1000kg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분자량에 대한 단위를 쓸 때 뭐를 쓰냐면 g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네, 분자량에는 단위가 없지만 1몰에 대한 질량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는 g/몰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10의 6승 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램 단위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알려고 하냐면 질소가 그래서 얼만큼 필요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묻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건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내려서 필요한 것들만 볼게요. N2 기체 상태인 질소와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 상태만 고려를 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개수비가 지금 1대 2죠. 1대 2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몰수비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1대 2가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준 질량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 몰수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의 그 질량이 주어져 있죠. 지금 10의 6승 g으로 주어져 있고요. 암모니아의 분자량 얼마일까요? 그죠? 질소가 14, 그리고 수소가 1인 게 3개 있어서 17이 됩니다. 얘는 1몰당의 질량이 이제 17g/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N2 같은 경우는 얘가 분자량은 14 곱하기 2 해가지고 28, 그리고 얘가 1몰당 28g이다 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얘의 질량은 얼만큼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요. 아까 얘네들의 몰수비가 1대 2였잖아요. 1대 2는 그러면 28분의 x, 뭐 단위는 이제 익숙해지면 무시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또 우리가 단위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단위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 대한 거 17분의 10의 6승 이렇게 하면 따라서 x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단위는 질량 g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천천히 단계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역시 익숙해지면 쑥쑥쑥쑥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를 다른 방식, 그 개수비와 물수비가 아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중학교 때 배우고 이제 얘네들을 다시 화원에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문제에 응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기회에 한번 같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샌드위치라는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식빵이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식빵이 한 개당 뭐 30g이다. 너무 무거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0g이다 라고 하면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배가 돼서 60g만큼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햄이 있어야 될 거고요. 햄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네, 햄이 있는데 햄 한 개에 뭐 질량이 5g이다. 그리고 뭐 치즈. 네, 치즈가 한 개에 얘도 뭐 10g이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샌드위치를 한 개 만들 때 그때 필요한 이제 이 재료들의 질량 합이 얼마가 되냐면 75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샌드위치가 2개 있다고 하면 그때의 질량은 150g이 되고요. 그때 식빵은 120g, 그 다음에 햄은 10g, 그 다음에 치즈는 20g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식빵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과 햄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과 치즈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항상 60대 5대 10 약분을 하면 12대 1대 2가 되잖아요. 이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샌드위치 항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60대 5대 10대 75 그래서 약분을 하면 15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 얘기는 넣어두고요. 우리가 암모니아가 1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한 질량비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건 질소와 수소가 있죠. 그래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질량비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원자량, 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자량을 가지고 썼으면 됐는데 이렇게 본다면 얘네들의 질량을 따질 때 몇 몰로 볼 것이냐? 당연히 1몰에 대한 물질량을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1몰에 대한 물질량을 쓴다면 뭐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그저 갖다 쓰면 되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암모니아는요. 암모니아 말고 질소는요. 1몰에 대해서 14만큼의 질량을 갖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1몰에 대해서 1g이라는 질량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몰에 대해서 17이라는 질량을 갖죠. 네, 여기서 단위들 이렇게 약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얘네들이 14대 1대 17이라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이 암모니아가 1000kg일 때 그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질소의 질량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 17은 x 대 1000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원자 상태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대 17은 이렇게 네모 대 뭐 1000kg이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네모의 질량, 즉
N의 질량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N2의 질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쓴다면 몰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질량비만 가지고 이렇게 몇 g이 필요할 때 몇 g을 넣어야 되느냐 이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질소의 질량과 그 질소 기체 N2의 질량이 같다고 했는데 그때 몰수는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네, 질량과 몰수가 같은 게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요. 네, 그러면 연습해 보기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이고요. 네, 문제를 보면 0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4.48L가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모두 반응을 하여 수증기를 생성한다. 화학 반응이 들어가 있죠.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든다. 그때 반응한 산소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조건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먼저 봅니다. 그러면요. 0도씨 1기압, 얘네가 지금 기체이기 때문에요. 온도와 압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0도씨 1기압,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1몰은 22.4L를 갖는다라는 거 줄줄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수소기체의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기체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증기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수증기에 대한 건 지금 묻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반응물과 생성물 확인하죠.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반응물에는 수소와 그런데 얘가 기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생성물 쪽인 오른쪽에 수증기를 쓰고 얘도 수증기이니까 기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네, 개수를 맞춰보면요. 2대 1대 2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물질의 상태를 먼저 당겨서 썼는데 항상 물질의 상태를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를 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여 O2의 부피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죠. 얘네가 지금 전부 다 기체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비가 2대 1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비도 2대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2의 부피 대 O2의 부피 실질적인 부피는요. 수소기체가 4.48L로 주어졌고 산소에 대해서 모르니까 X라고 뒀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2대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는 2.28L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O2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연습해 보기를 보면요. 이 반응에서는 우리가 지금 몰수를 계산했나요? 네, 몰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체로만 이루어진 화학 반응이라든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기체끼리만 비교할 경우에는 부피와 온도, 압력 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면 몰수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드릉드릉 하시나요? 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여기 잘못됐네요. 네, 2.24L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연습해 보기를 볼게요. 메테인 CH4 32g이 완전 연소할 때, 네, 메테인 32g, 이번엔 질량이 주어졌고요. 완전 연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거의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CH4,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죠. 이런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면, 즉 산소와 다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불완전 연소냐 완전 연소냐에 따라서 생성물이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완전 연소라고 했기 때문에 CO2와 H2O가 만들어진다.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분자량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1단계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응물 CH4가 있고요. 얘 지금 기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시키니까 산소랑 반응을 시키죠. 산소도 기체고요.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물은 보통 액체, 리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네, 여러분들 개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단계를 보면요. 지금 CH4의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요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2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여 CO2의 양을 구한다. CH4와 CO2의 개수비는 몰비와 같죠? 그랬을 때 이 개수비가 얼마였냐면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H4나 CO2의 양이 한쪽이 2몰이라면 다른 것도 2몰이 되게 1대 1로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2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보면요. CO2의 질량을 계산을 하죠. 아까 여기 이 식에서 질량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몰질량을 넘겼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CO2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질량이 됩니다. 근데 몰이 2몰이었고 몰질량 1몰당 질량이 44이기 때문에 얘네를 계산하면 88g이 나옵니다. 단위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메테인도 기체였고 이산화탄소도 기체였죠. 근데 둘 다 기체를 쓰지만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피비를 가지고 풀지 않았어요. 왜? 문제에서 지금 온도와 압력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어떠한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1몰당 부피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거라고는 메테인의 질량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요. 일산화탄소 CO를 이만큼을 모두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 묻고 있습니다. 얘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 물을 수 있고요. 당연히 온도와 압력 명시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네,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야 합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지 않으면 개수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한번 써볼게요. 일산화탄소 CO5고요. 얘를 연소시키죠. 연소시키기 때문에 O2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의 개수비 당연히 2대 1대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일산화탄소 분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CO가 지금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래요. 이거 몇 몰이에요? 그쵸? 바로 0.5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고 물수비는 부피비와 같죠? 그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CO와 지금 O2의 개수비가 2대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몰수비도 2대 1이 되겠죠? 따라서 O2의 몰수비가 아니라 몰수는 0.25몰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O2의 부피는 얘가 1몰 했을 때 얘 부피를 알아야겠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 22.4리터니까 얘가 지금 4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5.6리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0도씨 1기압 온도와 압력 주어졌고요. 프로페인 기체 2.24리터를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몇 g일까라고 묻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양적 관계 문제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부피를 주고서 질량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수비를 가지고 개수비와 몰수비는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시킬지를 한번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쵸? 당연히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야 합니다. 먼저. 근데 여러분들
C3H8이라는 프로페인을 연소를 시켰어요. 완전 연소. 시키면 얘 역시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거꾸로 썼네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하나 들어가면 CO2가 몇 개 생기겠어요? 그죠? 당연히 3개 생기겠죠. 얘는 지금 한 분자에 탄소가 3개 있는데 얘는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 2개 들어가면 CO2는 당연히 그쵸, 6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다 쓰지 않아도 C3H8 프로페인과 CO2의 개수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수비 몇 대면? 그렇죠. 무조건 1대3입니다. 그러면 몰수비도 똑같겠죠? 그쵸. 1대3으로 몰수비도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 되시면 화학 반응식을 그냥 풀로 다 써야 되는데 화학 반응식을 풀로 다 쓰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도요. 똑같이 여기 앞에 개수 1, 여기 3 보이시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몰수비와 개수비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의 그 부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C3H8의 부피가 2.24리터 이거를 몰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얘 몇 몰인가요? 그쵸?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 22.4니까 얘 0.1몰이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얘의 몰수를 알았으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얘의 몰수 알 수 있죠? 얘의 몰수는 얘가 1일 때 얘가 3이니까 얘가 0.1이면 당연히 0.3몰이 될 거고요. 그래서 CO2의 질량은 몰수 0.3몰 곱하기 얘의 1몰당 질량 44g/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 13.2g이 나오겠네요. 네, 단위 확인하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지난 시간에 숙제로 드렸던 걸 보도록 할게요.